이번 시간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인데요.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결과로 얻어진 당기순이익 등이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거나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타 법정적립금은 이제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적립금은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적극적 적립금은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채 적립금, 그리고 소극적 적립금은 배당평균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퇴직급여 적립금, 별도 적립금 등으로 구분을 하고요. 처분하고 남아있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구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죠. 그래서 2분의 1, 10분의 1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분의 1과 10분의 1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익준비금은 이제 법인 기업에서 주식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그 당기순이익을 전기 2월 이익여금과 더해서 미처분 이익여금에 정리를 하셨다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할 거 배당하고 그다음에 적립할 거 적립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도 주식 배당이 있고 즉 주식 배당이 있고 금전 배당이 있는데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금전 배당액이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금전 배당액이 그래서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은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되면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다가 전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10분의 1, 2분의 1을 기억하시고요. 임의적립금 중에서 적극적 적립금이 있고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적극적 적립금에서 사업확장 적립금은 말 그대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적립한 돈이겠죠. 감채 적립금은 부채를 갚을 목적으로 적립한 돈이겠죠. 그 다음에 소극적 적립금은 배당평균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퇴직급여 적립금, 별도 적립금이 있는데요. 배당평균 적립금은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는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는 배당금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익이 적게 생겼을 때는 당연히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는 배당금이 적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배당평균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이익이 적게 생기면 이 배당평균 적립금을 풀어서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배당평균 적립금이고요. 결손이 생겼을 때 그 결손, 즉 당기순 손실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립한 돈이 결손보전 적립금이고요. 퇴직금 지급하려고 적립하면 퇴직급여 적립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적립이 되면 이제 별도 적립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결손보전과 자본 전입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적립되어 있을 때는 그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으로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타 법정적립금은 폐지되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립금이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적극적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채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채 적립금, 적극적 적립금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별도 적립금에 대체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적극적 적립금이든 소극적 적립금, 즉 별도 적립금이든 결국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 이익잉여금은 결국은 자본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총 자본의 변동은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소극적 적립금은 아까 살펴본 대로 별도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이 있고요.
이런 소극적 적립금은 목적 달성했을 때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소극적 적립금은요. 그래서 적극적 적립금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지만 소극적 적립금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자체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산출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대체했다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이익준비금, 잉여금 처분, 배당금, 그 다음에 임의정지금 등으로 적립을 하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금액은 차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매기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의 처분인데요. 당기 순이익이 생기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대체했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처분안을 만들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분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서 차기 2월 이익이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이 이제 손익 처분에 대한 골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익이용 처분은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그 다음에 배당금, 임의적립금 순서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순손실이 생기면은 결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결손금이 생기면 결손금을 보존해야 되는데 결손금을 보존하는 순서는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순서대로 결손금을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조정 항목을 살펴보시면 자본금에 가감하는 성격을 띠는 계정이죠.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는데요. 자본조정은 자본금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나 신주청약 증거금 등은 자본조정 중에서 가산 항목이 되겠고요. 주식 할인반응 차금이나 배당건설이자,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나 자기주식 등은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데요.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성금 평가액이나 평가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해당을 하고요.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채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과 마찬가지로 사채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할 거고요.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사채, 즉 채무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채는 회사가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표시하고 지급해야 될 이자겠죠. 일정 기간, 즉 만기일이 지나면 이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증권이고 그리고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사채의 발행 가격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자산, 즉 자본의 4배를 초과할 수가 없고 사채의 일주 액면금액은 1조 액면금액은 10,000원 이상이야 합니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사채, 즉 비유동부채로 회계처리하겠지만 회사채를 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여하는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이면서 시장성이 있어서 구매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매도가능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증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채의 발행은 주식 발행과 마찬가지로 사채 액면금액대로 발행하는 평가 발행,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사채 그리고 차변의 현금, 즉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이 동일한 거죠. 근데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발행가액보다도 액면가액이 높은 거죠. 즉 액면금액 이하로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럼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었죠.
사채는 액면금액 이하로 할인 발행하게 되면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액면금액 이하로 할인 발행하면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고요. 이제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변에 차익 생기는데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해서 대변에 차익 생기면 그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는데, 사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에서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할증 발행에서 대변에 차익 생기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가산적 평가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요. 주식 발행비는 회사를 설립할 때의 주식 발행비는 창업비였고, 그 다음에 증자 시의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감했다가는 더했었죠. 근데 사채 발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 발행에 들어간 재비용, 인쇄비라든가 광고비, 이런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이 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시킬 것이고요.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는 더해줘야 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채와 마찬가지로 비유동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때를 퇴직금을 미리 사전에 충당해 놓는 충당 부채이죠. 그래서 전 직원이 일시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의 합계, 얘를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변에 보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당금들을 좀 전에도 이제 차감적 평가 계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충당금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있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퇴직급여 충당금,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성 충당금이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손익에 관한 정리 및 수목표에 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할 텐데요. 이 손익에 관한 정리, 비용이나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비용이나 수익의 예상, 이 부분이 이제 손익에 관한 정리인데, 이 부분이 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형태도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결산 정리분계로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세요.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에 관한 정리를 좀 살펴보시면
회계 기록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발생주의 원칙이 있죠. 이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해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더라도 차액에 속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성급 보험료, 즉 성급 비용의 이연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1년분이 120만 원이니까 비용 수익의 이연이나 예상에서는 이제 월할 계산을 해야 돼요. 월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월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1년분 보험료가 120만 원이니까 1개월분은 이제 10만 원이겠죠. 근데 그 보험료를 1년 계약을 하면서 10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다 지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험의 계약 기간은 단기 10월 1일부터 차기 내년 9월 30일까지가 보험의 계약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단기의 보험료가 10월 달에 1년분 120만 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은 단기분 보험료에 해당하겠지만 나머지 9개월분은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라는 얘기죠. 단기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기분을 계산해 가지고 이를 이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이제 처음부터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면 이제 단기분 보험료를 선급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지출이 있었더라도 또 현금의 수입이 있었더라도 차기에 속하는 게 있으면 차기에 속하는 비용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차기에 속하는 수익이 있으면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익의 비용과 수익의 이연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수익의 예상을 보시면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없었더라도 단기에 속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단기분 비용이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10월 달에 10월 1일 날 임차료 2개월분을 2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료가 2개월분이 20만 원이니까 1개월분은 10만 원이겠죠. 그리고 10월 1일 날 월 임차료 10만 원에 대한 비용을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10월과 12월에 대한 임차료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돼서 임차료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12월 달에 결산을 하다 보면 10월과 12월분은 임차료로 회계 처리를 하였는데 12월분은 아직 임차료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단기분 임차료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분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은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이 이연인데 선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험료 등을 1년치를 지급했을 때 회계 기간 중에 1년치를 지급했을 때 결산 시에 차기분 비용을 계산해서 승급비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선수수익은 이자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차기에 속하는 임대료 등의 수익이 있다면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예상이나 수익 예상은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기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 예상은 단기분 수익인데 아직 현금으로 수입된 수익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기분 임대료나 단기분 수익에 해당한다면 단기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수익 비용의 이연 예상에서 먼저 손익의 이연, 그 중에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이연은 차기분을 계산해서 승급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처음에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처음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하고 차기분, 미경과분을 승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어쩔 때는 어떤 문제들은 처음부터 승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단기분을 보험료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라 해요. 문제의 출제가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일단은 승급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이 차기에 속하는 비용을 승급 비용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 승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고 차기로 이연되는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기분 보험료 10월 1일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할 때 결산 때는 이 보험료의 차기분을 승급 비용으로 수정분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익 계정에 대체되는 거나 차기 초에 재대체 분계를 하는 거, 이 부분은 오프라인 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산 때 차기분 미경과분을 승급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0월 1일 날 12월 30일 날 결산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9개월분은 내년도분 차기분이죠. 이 차기분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 보험료에서 수정분기를 해줘야 되겠죠. 90만 원은. 그리고 그 90만 원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이연은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자, 임대료 1년분 120만 원을 10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임대료 1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근데 9개월분 90만 원은 단기분 임대료가 아니고 차기분 임대료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차변에 수정분기하고 차기분만큼 대변의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용의 이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요 손익계정이 대체되거나 차기분이 비용으로 재대체되는 분계, 이 분계는 일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선급 비용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 1년분 4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일단 보험료 1년분 48만 원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10월 1일 날 차변의 보험료 48만 원, 대변 현금 4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1년분이 48만 원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1개월분은 4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결산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 시 보험료의 선급분을 계산하다. 그리고 단기분 보험료를 손익계정에 대체하다. 얘는 결산 손익 대체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험료의 선급분을 계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급분은 10월 달에 보험 계약을 하고 12월 달에 결산을 맞이했으니까 9개월분, 내년 9월까지가 보험 계약 기간이죠. 9개월분, 1개월분이 4만 원이니까 36만 원, 9개월분 36만 원이 차기에 속하는 보험료인 거죠. 그래서 차기에 속하는 보험료만큼 수정분기해 주고요. 그래서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했던 것을 대면을 보내서 수정분기해 주시고 그 9개월분 36만 원만큼은 승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이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4월 1일 날 집세 1년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의 임대료 120만 원, 차변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죠.
집세 1년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대변에 임대료 12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는데 1년분이 120만 원이니까 1개월분은 10만 원이겠죠. 1개월분이 10만 원인데 결산 때 집세 순수분을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산 때 집세 순수분은 임대료가 120인데 4월 달에 지급했고 내년 3월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니까 3개월분 30만 원은 차기분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거죠. 차기분 임대료 이 부분이 이제 선수수익으로 계산돼야 되는 부분인데 120만 원을 임대료로 4월 달에 받았지만 12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내년 3월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고 3개월분 30만 원에 대해서는 단기분 임대료가 아니니까 임대료에서 차감시켜주고 차기분만큼 대변의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비용 수익의 이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용 수익의 예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